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대전 때 이런 자료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이제 해군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완한 전투기에 대한 탄흔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 점이 찍혀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진 부위, 동체, 연료계,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체 부분이 가장 많이 피탄 자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보강 작업을 해야 될까요? 비행기가 기완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보강 작업을 하면은 이 피탄이 되더라도 실제 총탄이 들어오지 않게끔, 뚫지 못하게끔 하면은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해군 장성들은 이 보고를 받고 동체가 가장 많이 지금 이 탄을 맞은 자국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것을 보강하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디 해야 될까요? 어디 해야 됩니까? 이때 저여우라고 손드신 한 분이 있어요. 바로 통계학 전문가입니다. 이 아브라함 왈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잠깐만요. 피탄 자국이 없는 곳을 보강해야 됩니다. 다들 피탄 자국이 많은 곳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 이 전투기는 어디 맞은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돌아온 곳은 여기 맞아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 만약 이게 평상시였다면은 우리가 비행기에 사고 났다면은 현장에서 블랙박스도 해소하고 관련되는 조사를 다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전투가 지금 진행되는 그 적진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조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여기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곳을 보강해야 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네, 이건 이제 만약 현재 우리 같으면은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이 지금 피탄이 많이 된 이 동체 부분을 하고 이 통계학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기환한 전투기, 이것을 조사했다라는 것을 이분은 파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투기라면 생각했잖아요. 그죠? 기환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환하지 못했던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우리는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보니 죽은 사람의 어떤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맥락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생존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맥락적 사고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에서 우리가 문맥이라 그랬잖아요. 앞뒤 정황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한 것도 맥락적 분석이라 그러죠.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여러분 다 어떤 조직에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퇴사하면은 여러분에게 퇴사한 뒤에 지금 퇴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왜 퇴사하려고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더 좋은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다른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회사가 나빠요. 누군가 문제 있어. 이런 이야기 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우리가 평판 조회 같은 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좋게 이야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퇴직한, 예를 들면 그게 3개월이든 6개월 지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그 이메일이든 직접 만나는 거죠. 설문 요청하듯이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만두게 된지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찾아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경험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한 결과를, 그죠? 이렇게 퇴사한 사람들, 여기는 이제 그 사망자라는 용어를 썼죠. 그죠? 내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축출당한 아니라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우리 회사에 지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보낼 때에 그 보내는 메일의 이름이 부검 메일. 우리가 사람을 이제 부검하듯이, 그죠? 사망자, 예를 들면 퇴사자를 부검해서 그 이유를 이제 적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생존자들에게 왜 이 회사에 근무하느냐 물으면 다 좋은 이야기만 할 거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맥락을 알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락에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맥락적 사고를 좀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잠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 이런 이제 지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신임 사장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액 시장에 대한 맛지도를 그려봐라. 그래서 트리맵으로 이렇게 맛지도가 그려졌어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실제 판매량, 전체 시장,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이 지도에서 어떤 센싱과 통찰을 하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 실제 당사자들이 그렸습니다. 그죠? 맡긴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당연한 거다는 거지 이거. 새롭게 없죠. 이게 지금 현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자료니까요. 실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자, 감자칩은 왜 짠맛만 있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스낵, 소맥, 옥수수는 다 짠맛 외에도 단맛도 있고요. 뭐 해물 맛도 있고 옥수수 맛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짠맛만 있죠? 이런 거예요. 사장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단맛을 내는 방법, 사장님 우리 다 해봤어요. 경장도 다 해봤고요. 단맛 다 옛날에 다 만들어봤어요. 근데 다 실패하고요. 지금 짠맛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단맛을 내는 방법. 자, 소비자의 입맛이 5년 전과 10년 전과 똑같은가요? 아니겠죠, 그죠? 계속 바뀌어집니다, 그죠? 자, 어떻게 단맛을 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스낵의 종류를 판매 비중을 갖고 지금 이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봐야 되죠. 이 안에 뭔가 이상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담당자들은 이 자료를 항상 보고 있는 담당자들은 확증이죠. 확증은 편향이라는 용어 씁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맥락을 못 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이제 고민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파이 차트의 합계는 100%가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만든 자료에도 100%가 아닌 이런 차트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죠. 자, 그다음 적합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KBO 리그 선수 평균 연봉 15% 급감. 왜? 그럼 이 차트에 왜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추신수 27억, 양의지 15억, 선수 연봉만 2021년도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2021년도 올해 연봉킹 추신수 이렇게 나와있죠. 엉뚱한 이야기죠 지금. 자, 차트의 내용으로는 이 15%의 급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이틀을 달고 싶었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었다면은 15% 급감한 이유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장표가 아니고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2020년도, 2019년도에 선수별로 연봉의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죠? 아니면 평균 연봉 했으면 평균 차트를 3장을 막대글프를 보여주면서 이게 왜 줄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장표를 하나 더 해야죠. 그럼 왜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야 되죠. 왜에 대한 이유? 이게 뭐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추가적인 뭔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간결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의 장표는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경우는 정보 양이 너무 많아요. 한 10몇 개의 질문을 지금 한 장표에 다 넣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코로나19 전후에 직장생활에 뭔가 변화가 있는데 뭐가 변한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거는 좋은 전달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과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결과를 한번 분석의 결과. 자, 등록 비등록 있는데 등록 고객이 메일링 등록 고객이 방문 횟수가 더 높죠? 네, 이거 나옵니다. 그죠?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죠? 남성이 더 낮죠? 네, 이건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외주 주면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해야 될 거는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뭔데?
어떻게 돼요? 자, 결론. 자, 여기에 이 제시물, 결과가 제시돼서 판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뭔가가,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 결론이에요. 자, 결론은 어떠다? 메일링 리스트 등록이 방문 횟수가 증가가 효과적입니다. 계속 메일링 이 툴을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성 고객의 효과가 더 높습니다. 여성 고객 중심으로 프로모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됐을 때 그 다음은 의사결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도출할 때에 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해석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실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뭐 이렇다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성미가 급하다. 과연 성미가 급한 말을 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미가 급하다는 데이터에는 없잖아요. 그런 고민입니다. 평양도 있습니다. 그죠? 자, 교통수단들 중에서 사망사고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항공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잖아요. 이게 선입견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10억 킬로 이동했을 때 봤을 때에 사실 오토바이가 가장 이 사망사고 사망률이 높아요. 사망자 숫자가. 그러니까 이 평양 한 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나는 이 각인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다음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정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론을 도출할 때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분석과 뭐 데이터의 양, 이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 그 부분을 잘 반영한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목적이 애매하면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분석도 데이터도 수단, 도구일 뿐이죠. 이 자체가 답을 주진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 분석자의 생각, 또 조직의 어떤 이 사고, 이런 게 중요하다.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요리를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맛있는 요리가 되려고 하면은 재료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의적 요리사, 즉 창의적인 분석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아니라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센싱하고 또 통찰로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작업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 그리고 연습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 면허증 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를 요약하면은 데이터 리터러시 기본 역량이다. 현명하기 위해서는 문제제기가 먼저다. 수집 분석, 시각해서 센싱 능력과 통찰력 기르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와 결론은 다르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단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 제시가 돼야 된다. 결론을 도출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의사결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